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칼 일식에 대한 칼하고 그 다음에 칼 가는 법 그리고 그와 함께 초밥 비비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일식 칼의 종류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선 제일 많이 쓰는 칼이죠. 야나기바라고 하는데요. 야나기바의 야나기라는 뜻은 버들잎, 생긴 게 꼭 버들잎처럼 길게 생겼다 그래서 야나기바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뭐 지금 보시는 센치는 지금 27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길이는 뭐 20cm, 24cm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길기는 36cm짜리도 나오는데 다 그 역할이 그냥 만약에 생선이 크다 그러면은 긴 칼 쓰시고 그다음에 자기 쓰는 거에 따라서는 또 짧은 칼이 편하다 그럴 때는 짧은 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그거는 길이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쓰시기에 편하신 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나기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이는 게 대바라고 하죠. 대바. 그래서 요 칼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단단한 물건을 자르거나 혹은 오롯이라고 하죠. 포뜨기, 생선 포뜨기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칼이 대바죠. 여기 외에 또 저희는 이거 외에 또 야채를 쓰는 칼이 있는데요. 우수바라고 해서 그 중식칼처럼 생긴 그렇게 생긴 칼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장어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칼은 일식하신다면 하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칼은 이 두 가지 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칼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선 일식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양식칼하고 틀리게 단면 외날이라는 거죠. 외날. 자, 보시게 되면은 날이 한쪽 면은 휘어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그대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오른손잡이용 칼과 왼손잡이용 칼이 틀리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칼은 오른손잡이용 칼, 왼손잡이용 칼은 또 이 날이 반대로 되어 있죠. 오른쪽 면이 반듯하고 왼쪽 면이 휘어져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왼손 칼, 오른손 칼이 구분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편납, 그러니까 한쪽 날에 세워져 있다.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숫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자, 저는 두 가지 숫돌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 중급 정도 되는 1000번짜리. 자, 숫돌에는 항상 이렇게 번호가 쓰여져 있거든요. 번호가 쓰여져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1000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게 4000번짜리거든요. 그래서 사포도 마찬가지로 사포도 보면 1번부터 이렇게 쭉 번호가 있어서 1번 작은 번호로 갈수록 굉장히 거칠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숫돌도 번호가 1000번에서 시작하는데 점점 높은 번호로 갈수록 고와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1000번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거보다 작은 거는 뭐 300번부터 800번, 600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약의 숫돌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표면에 광을 내주고 그러니까 시약이라는 말 자체가 마무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요. 숫돌을 갈고 나서 마무리로 겉표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2000번, 3000번, 4000번 크게는 뭐 8000번까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가지고 계실 때는 이 두 가지 정도만 1000번짜리 가장 기본이니까 1000번짜리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3000번이나 4000번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때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숫돌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저희가 물에 담궈놨는데 처음에 숫돌을 맨 처음 샀을 때는 반드시 물에 처음 새 거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다 이렇게 담궈주시지 않으면은 숫돌도 보시면 이렇게 그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거칠겠죠. 거칠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담궈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야기 숫돌도 좀 물에 담가주셔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물에 충분히 담가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칼을 한번 갈아볼 텐데요. 자, 야나기바나 대바나 둘 다 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기본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식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외날이라는 거거든요. 날이 한쪽에만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잘 보시게 되면은 잠깐 치울게요. 자, 칼을 눌렀을 때 뜨는 게 있죠. 이렇게 떠지거든요. 이 떠질 때 이 각도 그대로 갈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칼을 오른손에 잡아서 세워주거나 혹은 왼손에 힘이 들어가서 눕혀지거나 하게 되면 안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왼손으로 날 눌러주고 오른손 엄지를 이용해서 날의 뒷부분 잡아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셔야지 만약에
힘을 줘서 들거나 눕히거나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양식칼 같은 경우는 자, 동전을 집어넣은 양식칼은 양쪽 날이기 때문에 양식칼 예를 들자면은 양식칼 같은 경우는 임의대로 칼을 각도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일식칼은 그게 아니라 그냥 왼손에서 그대로 눌렀을 때 떨어지는 각도, 이 각도 그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자, 칼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른 게 아니라 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지 있거든요. 뒷면은 평평하지만은 앞면은 들어오면서 점차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보면은 뒤에서 눌렀을 때랑 맨 앞을 눌렀을 때는 틀리죠. 맨 앞을 눌렀을 때는 뒤가 당연히 뜨겠죠. 안으로 들어오니까 뒤가 뜨기 때문에 칼을 가실 때는 나누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갈아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한 번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군데 나눠서 갈아주시는 게 더 정확하다. 뒷면 가실 때는 그냥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럼 칼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잡는 방법, 오른손 잡아주시고 왼손은 그대로 우선 앞부분부터 갈아보겠습니다. 자, 왼손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뒤에 잡아주시고 위아래로. 자, 이때 칼의 각도는 약 50도 정도가 좋거든요. 45도나 뭐 50도나 아무튼 너무 세우거나 너무 일직선으로 가거나 하지 마시고 한 50에서 45도, 40에서 50도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갈아주시면 되겠죠. 너무 힘을 주고 갈진 마시고요. 편안하게 왼손을 가볍게 눌러준 상태에서만 갈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앞부분이 갈렸다 그러면은 방향 바꿔서. 자, 이번에 또 손 바꾸고. 자, 칼을 가실 때 마찬가지로 숫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쪽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숫도를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길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손 또 옮기고 갈아주시고. 자, 특히 뒤로 올수록 앞에를 예를 들어서 한 10번을 갈았다. 예를 들어서 10번을 갈았다면 뒤에는 20번 이상 갈아주셔야 돼요. 그게 이게 뭐냐면 뒤에는 잘 안 갈리거든요. 안 갈리기 때문에 칼도 두껍고 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쪽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서 많이 갈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앞부분 또 손 바꿔서 뒷부분. 자, 그 뒤에 자, 맨 뒤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횟수를 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갈아주시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어떤 상태가 될 때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요, 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날이 이렇게 가니까 어떻겠어요? 날이 들어 올려가겠죠? 날이 들어 올리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날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만지면 어떻겠죠? 손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거치는 느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날이 휘어질 수 있게끔 거친 면이 거칠게 나올 수 있게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선 갈아주시는 거예요. 한쪽 면입니다. 이쪽 갈다가 중간에 갈고 이런 방법보다는 우선 한쪽을 완전히 만들어준 다음에, 자, 한쪽이 완전히 휘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쪽만 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져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날이 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갈았는데 이쪽을 만졌는데 이쪽은 꺾였어요. 이쪽은 꺾여 있는데 이쪽을 만져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뒤에 부분만 더 갈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횟수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은 이미 넘어갔는데, 날이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날이 넘어갔는데 이쪽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쪽 넘어가지 않은 부분만 쭉 만져봐서 가운데가 그렇다 그러면 또 가운데만 갈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다 넘어갈 때까지 우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날이 전체적으로 다 넘어갔다.
자, 만졌는데 꺼끌꺼끌하게 느껴진다. 당연히 반대편에서 이렇게 만졌을 때는 이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무런 느낌이 안 나오겠죠. 근데 반대편에서 만졌을 때 꺼끌꺼끌해졌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쪽 면을 갈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반대쪽 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면을 누르는 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평평하겠죠. 평평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 날 잡아주시고 왼손도 날 부분 그대로 잡아주시고, 이거는 그대로 뭐 나눠도 좋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죠. 평평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그럼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들리거나 힘을 줘서, 들릴 때는 오른손에 힘을 줘서 들리거든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만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도는 40에서 50도 각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셔야죠. 바꾸고 또 그대로. 자, 뒤에는 좀 더 신경 써요. 가다 보면 뒤에가 걸리죠. 이때는 칼을 돌려서 수평으로 맞춰준 다음에 이 상태로 갈아주셔야겠죠. 뒤에가 이 상태로 맞춰놓게 되면은 뒤에가 안 묶기 때문에, 자, 꺾어서 그대로 편하게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면 되는데, 뒷면을 가실 때는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서 가셔야 돼요. 뭘 확인하냐면요, 휘어진 거를 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휘어진 거를 펴주기만 하는 건 되기 때문에, 자, 계속 만지면서, 이때는 반대편도 만지면서 이쪽으로 휘어진 게 오히려 반대편으로 휘어지지 않나. 이거를 너무 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날이 또 거꾸로 서버리겠죠. 그러니까 가시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면서 이쪽 면 둘 다 만져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안 나오게끔 둘 다 같은 느낌이 나올 때까지 갈아주시면 돼요. 근데 횟수를 보면은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횟수가 훨씬 적죠. 휘어진 걸 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힘 빼시고 그냥 편안하게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전체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갈아주시면서 이렇게. 자, 근데 또 만지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만약에 반대로 휘었다 그러면 이쪽 부분만 힘 완전히 빼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됐든 나눠서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되겠죠.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고 힘 빼고 대신에,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00번짜리 숫돌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자,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이런 나무라든가, 자, 손잡이가 나무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칼을 잡고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봅니다. 그대로 밀게 되면은 칼이 든다 그러면은 안 밀리죠. 자, 칼을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날이 섰다고 얘기하죠. 그죠? 날이 섰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 칼이 안 된다 그러면은 칼 날이 둥글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스케이트 날처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쭉쭉 막 밀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고 잡았을 때 박히는 느낌. 힘을 빼고도 칼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박히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갈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나눠서 한 군데만 확인하면 여기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는 부분만 또 따로 갈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4000번 숫돌을 이용해서 시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기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고요. 다만 좀 하실 시야기 같은 경우는 칼을 가실 때 물을 좀 자주자주 묻혀 가시면서 때를 벗겨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칼을 가기 때문에 물을 자주자주 묻히면서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1000번짜리 숫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져봤을 때는 부드럽지만은
미세하게 보게 되면은 칼 표면이 첨번으로 갔을 때는 꺼끌꺼끌하겠죠. 마치 자갈로 칼을 간 것처럼.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진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돌토돌한 부분을 깎아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시야계 숫돌로는 칼을 잘 들게는 못 갑니다. 이거는 마무리를 해주는 거고, 칼을 정확히 간다 할 때는 첨번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야계 숫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마무리할 때만 사용하시고, 이걸로는 아무리 칼을 열심히 간다고 해도 날이 쓰지는 않겠죠. 이걸로는 겉표면만 나중에 처리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칼을 가실 때는 반드시 첨번을 이용한 다음에 시야계 숫돌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시면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자주. 자, 이건 옆에 내려두고요. 자주자주 닦아주시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3000번 이상이 되는 숫돌을 가지고 시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칼을 갈고 났을 때 아주 매끈하게, 어느 칼 예를 들어서 스테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얼굴에 비칠 정도로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갈아주시면 시야기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전에 1000번으로 갔을 때 그 반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나오니까 적당히 조금만 갈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깨끗하게 말끔이 됐으면은 다시 한번 만져보시고, 시야기라도 그래도 너무 오래 갈다 보면은 휘어지는 부분이 생기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이렇게 확인하면서 휘어진 데 없나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면서 이제 칼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칼을 닦으실 때는 여러분들 원래는 일식 책을 보거나 하게 되면은요, 물을 이용해서 닦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을 이용한다기보다도 부드러운 물건을 이용해서 칼을 닦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쇠수sem이나 이런 걸로 지저분하다고 쇠수sem으로 닦게 되면 어때요? 기껏 매끄러운 표면에다가 칼을 갈았는데 쇠를 이용하게 되면 다시 거칠어지겠죠. 그러니까 칼을 닦으실 때도 자, 이런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걸 이용해서 닦아주셔야지 깨끗하게 표면이 닦이겠죠. 그죠? 이렇게 거친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펀지 부분이 있는 부드러운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닦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칼 등 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쇠기 때문에 녹이 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행주를 이용해서 정확히 말려주시지 않으면은 보관했을 때 녹이 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서 씻고 나서 나중에 닦는 부분까지 깔끔히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칼을 장기간 보관하는 법과 그 다음에 칼이 녹슬었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녹슬었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지우개거든요. 지우개인데 일반 지우개가 아니라 스텐에 녹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지금 녹슬 칼을 따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지우개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돌과 지우개의 중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되면은, 자, 말끔히 지워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뒷면도 이런 녹이 있다 그러면은 지우개 이용하셔가지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을 오래 보관하실 때,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매일매일 칼을 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은, 내가 다른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좀 더 보관해두고 다른 칼을 쓰겠다 하실 때는 따로 이런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서 뿌려주시지 않으면은 녹이 많이 슬거든요. 그래서 쇠가 삭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을 이용해서 뿌려주신 다음에 가볍게 마른 행주를 이용해서 아예 다 닦아내시기보다는요, 가볍게만 닦아주셔서 신문지라든가 싸는 방법은 칼 가방이라든가 이런 데 놔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하게 봐도 이런 식으로 닦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죠?